나이든 나무 의자에 앉아 지평선을 바라보며 천천히 지는 해를 감상하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회색 머리카락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지혜를 반영하지만 당신의 눈에는 여전히 반짝임이 있습니다. 만족감과 약간의 후회가 섞인 빛.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깨닫습니다. 인생에서 너무 늦게 배운 소중한 교훈들이 있다는 것을 일찍 알았더라면 당신의 여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을 진리들이 있다는 것을. 인생은 가차없는 스승이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들은 종종 우리가 길의 대부분을 걸어왔을 때 찾아옵니다. 70세가 되면 우리는 뒤를 돌아보며 우리의 존재를 정의한 패턴, 선택, 그리고 순간들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지혜가 결정화되는 나이이지만 또한 우리가 특정 진리들을 더 일찍 이해했더라면 다르게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나이이기 합니다. 이 스크립트는 우리의 젊은 시절의 자에게 보내는 편지로 수십 년의 경험을 5가지 근본적인 교훈으로 압축하려는 시도입니다. 이 진리들은 일찍부터 내면화되고 실천된다면 우리의 여정을 풍요롭게 하고 관계를 깊게 하며 더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찰을 공유함으로써 우리는 단순히 잃어버린 시간을 한탄하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시간의 특권을 가진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자 합니다. 과거는 변경할 수 없지만 미래는 배우고 성장할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70세 이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5가지를 탐구하면서 내면의 여정과 발견의 여행을 준비하세요. 이 교훈들이 당신의 길을 밝히는 등대 역할을 하여 더 많은 지혜, 연민, 그리고 기쁨으로 인생을 항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교훈,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함께 보내는 시간의 소중함. 시간은 우리가 가진 가장 귀중한 자산이지만 우리는 종종 그것을 무한한 것처럼 낭비합니다. 70세가 되어서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순간에 측정할 수 없는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각각의 포옹, 각각의 대화, 함께 나누는 웃음, 이러한 순간들이 우리 삶의 직무를 짜는 것이며 결국 진정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놓친 기회에 대한 후회. 약 30년 전의 화창한 일요일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당시 이미 연로하셨던 아버지께서 공원에서 간단한 산책을 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일 프로젝트로 바빴고 2번 생각하지 않고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다음에 가시죠, 아버지, 라고 말했죠. 다음 기회가 없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몇 주 후에 아가셨고 그 일어나지 않은 산책은 제 가장 큰 후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얼마나 자주 중요한 것보다 긴급한 것을 우선시하는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잊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에 불과합니다. 친구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부모님 방문을 미루거나 아이들과의 약속을 취소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돌이켜보면 훨씬 덜 중요했던 약속들을 위해서 말이죠. 나중에라는 환상, 가장 위험한 함정 중 하나는 항상 나중에가 있을 거라는 환상입니다. 화해할 시간, 사랑을 표현할 시간, 함께 추억을 만들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우리를 잔인하게 놀라게 하는 방식이 있고 종종 그 나중에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70세가 되면 우리는 뒤돌아보며 놓친 기회들, 놓쳐버린 순간들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상호작용, 각각의 애정 표현, 함께 나누는 모든 순간이 회복할 수 없,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현존의 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함께 있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현존하는 것, 몸과 마음, 영혼으로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가족 식사 시간에 휴대폰을 끄고 친구가 털어놓을 때 귀에 깊게 듣고 또는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 옆에 앉아 그 순간의 고요함을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미 있는 관계 만들기.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는 의식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몇 가지 실용적인 제안입니다. 가족 의식 만들기. 일요일 저녁, 식사나 계절별 축하 행사와 같이 가족을 정기적으로 모으는 전통을 만드세요. 적극적 경청 연습.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대화에 완전히 몰입하세요. 단순히 대답하기 위해 듣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 들으세요. 자주 사랑을 표현하세요.
감정을 간직하지 마세요. 사랑해라고 자주 말하고 일상적인 작은 제스처로 애정을 표현하세요.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세요. 주간 계획을 세울 때 당신의 삶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위한 특정 시간을 확보하세요. 이러한 약속들을 업무 약속만큼 진지하게 대하세요. 의도적으로 추억을 만드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의미 있는 경험을 계획하세요. 여행, 함께하는 프로젝트 또는 단순히 질 높은 시간들이 지속적인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관계가 풍부한 삶의 보상,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며 70세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마음으로 뒤돌아봅니다. 함께 나눈 추억들, 강화된 유대감, 그리고 가꾸어온 사랑이 우리의 가장 큰 보물이 됩니다. 연결의 기회를 놓쳤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닫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후회는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충만하게 살았고 깊이 사랑했으며 시간의 시험을 견딘 관계를 만들었다는 것, 아는 것보다 더 큰 만족은 없습니다. 따라서 70세 이전에 배웠으면 좋았을 한 가지 교훈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결국 이러한 순간들이 잘 살아온 삶을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교훈,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돌보세요. 충만한 삶의 기초로서의 건강. 70세가 되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가장 힘든 방식으로 건강이 우리 삶의 다른 모든 측면을 구축하는 기초라는 것을 배웁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의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기 쉽고 경고 신호를 무시하며 필수적인 관리를 미루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십 년 전에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관해 내린 선택들이 노년기의 삶의 질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방치의 대가 40대 때 저의 끈기를 자랑스러워했던 것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장시간 일하고 적게 자고 패스트푸드와 커피 의존하는 식단을 유지했죠. 난 젊으니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뭐든 견딜 수 있어. 20년 후에 수확하게 될 건강 문제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60세가 되었을 때 저는 고혈압, 제2형 당뇨병, 그리고 일찍부터 더 건강한 습관을 들였다면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었을 여러 관절 문제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쌓인 스트레스도 대가를 치렀고 만성 불안과 우울증 기간으로 나타났습니다. 몸과 마음의 상호 연결 수년에 걸쳐 얻은 가장 중요한 깨달음 중 하나는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사이의 깊은 연결입니다. 건강한 몸은 균형 잡힌 마음의 기초를 제공하고 평화로운 마음은 신체적 웰빙에 크게 기여합니다. 마침내 규칙적인 운동을 우선시하기 시작했을 때 단순히 제 신체 상태가 개선된 것뿐만 아니라 이전에 알지 못했던 정신적 선명함과 감정적 안정을 경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 챙김과 명상 연습은 스트레스를 줄였을 뿐만 아니라 혈압과 수면 패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방의 중요성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제 젊은 시절의 자아에게 전할 메시지는 명확할 것입니다. 예방은 치료보다 무한히 더 쉽고 효과적입니다. 정기검진, 연례 건강검진, 그리고 우리 몸이 보내는 미묘한 신뢰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70세가 되어보니 예방적 관리로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었을 건강 문제와 싸우고 있는 친구들과 지인들을 봅니다. 조기 발견은 생명을 구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유지시켜줍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돌보기 위한 전략제의 경험과 수년간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돌보기 위한 몇 가지 실용적인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 채택하기, 통곡물, 과일, 채소, 저지방 단백질을 우선시하세요. 가공식품, 정제된 설탕, 포화 지방의 섭취를 제한하세요. 규칙적인 운동, 좋아하는 신체 활동을 찾아 일상에 통합하세요. 극단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30분의 걷기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면 우선시하기, 일관된 수면 루틴을 확립하고 질 좋은 휴식을 위한 환경을 만드세요. 적절한 수면은 신체적, 정신적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기술 연습, 명상, 요가, 심호흡과 같은 방법을 탐구하여 일상적인 스트레스에 대처하세요. 사회적으로 활동적 유지하기, 의미 있는 관계를 가꾸고 지역사회에 참여하세요. 사회적 고립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신 자극하기, 독서, 퍼즐 게임, 새로운 기술 학습이나 취미를 통해 뇌를 활발하게 유지하세요. 정기적인 건강 검진 받기, 문제가 있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예방적 검사와 정기 상담은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발할 수 있습니다. 중독 제한하기, 알코올, 담배, 기타 건강에 해로운 물질의 소비를 줄이거나 없애세요. 감사 연습하기, 감사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은 정신적, 감정적 웰빙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몸의 신호 듣기,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세요. 필요할 때 쉬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자기 관리입니다. 건강한 삶의 유산, 건강과 활력을 가지고 70세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평생 동안 가져온 관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손주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에 계속 기여하며 황금기를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수명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의 문제입니다. 삶의 모든 단계에서 현재하고 활동적이며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와 정신적 명료함을 갖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꿈을 추구하고 관계를 가꾸며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젊은 세대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건강에 투자하세요. 당신이 하는 각각의 건강한 선택은 미래의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평생 동안 가꾸어온 건강은 노년기에 우리의 가장 귀중한 자산이 됩니다. 세 번째 교훈,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활력의 원천으로서의 학습 수년에 걸쳐 발견한 가장 놀랍고 보람 있는 것 중 하나는 지속적인 학습이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삶의 가장 강력한 비밀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70세가 되어 보니 호기심과 새로운 지식에 대한 개방성을 유지한 사람들이 나이 듦을 더 우아하게, 열정적으로, 그리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맞이한다는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옛날 방식의 신화, 제 인생의 대부분 동안 저는 학습이 젊은이들을 위한 것이라는 신화를 믿었습니다. 늙은 개에게 새로운 재주를 가르칠 수 없다는 속담이 있었죠. 얼마나 큰 착각이었습니까? 오늘날 저는 우리의 학습 능력과 성장 능력이 동안 온전히 유지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기쁨과 성취감의 무한한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재발견의 여정, 65세의 40년간의 금융 분야 경력에서 은퇴한 후 저는 길을 잃고 목적의식을 상실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손녀의 끈질긴 권유로 디지털 사진 강좌를 듣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술 용어와 새로운 기술에 고전하며 어색하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노력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마음이 확장되고 호기심이 깨어나고 새로운 열정이 생겨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경험은 변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습득한 것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되는 즐거움을 재발견했고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도전하는 것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사진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제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주변 세계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상하는 렌즈가 되었습니다. 활발한 마음의 이점, 지속적인 학습은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 습득을 넘어서는 이점을 제공합니다. 뇌 건강, 연구에 따르면 활발한 학습이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알츠하이머와 치매와 같은 질병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서적 웰빙, 학습 과정은 엔도르핀을 분비하여 성취감을 주고 자존감을 높입니다. 사회적 연결,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강좌에 참여하는 것은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접촉하게 하여 우리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시킵니다. 적응력,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학습하고 적응하는 능력은 관련성을 유지하고 참여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목적과 의미, 지속적인 지식 추구는 특히 은퇴 후에 새로운 목적의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연령 고정관념에 도전하기, 제가 배운 가장 귀중한 교훈 중 하나는 학습에 관해서는 나이가 단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80대의 동료들이 수십 년 더 젊은 사람들을 위협하는 기술을 마스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70대 이후에 새로운 경력을 시작하거나 외국어를 배우거나 재능 있는 예술가가 된 노인들을 만났습니다.
이러한 예들은 제가 스스로 부과한 한계에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노화와 학습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에 도전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지속적인 학습을 위한 전략제 개인적인 여정과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어떤 나이에서도 활발하고 호기심 많은 마음을 유지하기 위한 몇 가지 전략을 소개합니다. 관심사 탐구. 오래된 열정을 추구하거나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음악, 예술, 과학 또는 다른 어떤 분야든 탐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세요. 기술 수용, 처음에는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기술은 학습 기회의 세계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거의 모든 주제에 대한 강좌를 제공합니다. 폭넓게 읽기, 책, 기사, 신문을 정기적으로 는 것은 지속적인 학습에 가장 접근하기 쉬운 형태 중 하나입니다. 젊은 세대에게서 배우기, 젊은 세대로부터 배우는 것에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그들은 특히 기술과 문화적 트렌드와 같은 분야에서 신선한 관점과 귀중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토론그룹 참여, 독서클럽, 토론그룹 또는 온라인 포럼에 참여하여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세요. 여행하고 탐험하기, 여행은 심지어 지역적으로라도 새로운 문화, 아이디어, 관점에 노출시켜 강력한 경험적 학습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자원봉사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학습과 새로운 기술 개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습 일기 유지. 당신의 성찰, 발견, 질문들을 기록하세요. 이는 학습을 강화하고 더 많은 탐구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당신의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자신의 이해를 깊게 계속 배우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지속적인 학습에 유사한 70세의 호기심 많고 활발한 마음으로 도달했을 때 우리는 지속적인 학습이 단순히 개인적 풍요로움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유산을 남기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지식 추구는 손주부터 모든 연령대의 친구와 동료들까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더욱이 지속적인 학습은 우리를 활력 있고 참여적이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관련성을 유지하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이에 상관없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며 기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만약 젊은 세대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평생 지속될 학습에 대한 열정을 키우세요. 교육은 학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각각의 새로운 지식, 기술 또는 통찰력은 가능성의 세계로 향하는 창문이며 우리 자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에 대한 확인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호기심을 살아있게 유지하고 마음을 열어둔다면 우리는 영원히 젊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교훈. 모든 것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가볍게 살아가는 예술 70세가 되어 뒤돌아보니 가장 귀중하고 역설적으로 배우기 가장 어려웠던 교훈 중 하나는 모든 것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제 인생의 대부분 동안 저는 걱정, 불안, 기대의 거미줄에 갇혀 있었고 이는 돌이켜보면 인생이 제공하는 많은 기쁨과 자발성을 빼앗았습니다. 과도한 진지함의 무게 일과 관련된 문제, 가족 갈등, 재정적 걱정에 대해 고민하며 잠 못 이루던 수많은 밤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모든 도전은 넘을 수 없는 산처럼 보였고 모든 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세상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고 진지함과 끊임없는 걱정이 책임감과 성숙함의 표시라고 확신했습니다. 얼마나 큰 착각이었습니까? 오늘날 저는 이러한 태도가 제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좋은 순간들을 충분히 즐기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해방의 깨달음, 55세에 겪은 건강 위기 이후에야 저는 이러한 접근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속도를 늦추고 우선순위를 재평가하도록 강요받으면서 제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많은 것들이 사실 인생의 큰 계획에서 보면 사소한 것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 5살 된 제 손자가 저를 방문했습니다. 병원의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 그는 저를 웃게 하려고 우스운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계시와 같았습니다.
인생은 영원한 걱정과 심각함의 상태로 살기에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더 가벼운 태도의 이점 인생에 대해 더 가벼운 태도를 취하는 것이 무책임하거나 무관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도전에 더 균형 잡히고 긍정적인 관점으로 접근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변화로 인한 이점은 깊습니다. 스트레스 감소. 모든 문제를 재앙으로 여기지 않으면 스트레스 수준이 크게 줄어듭니다. 더 나은 건강. 스트레스가 적다는 것은 더 나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의미합니다. 더 건강한 관계, 더 가벼운 태도는 우리를 더 즐겁고 함께 지내기 쉬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창의성 증가. 끊임없는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더 창의적이 되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더 큰 회복력. 우리 자신과 어려운 상황을 웃을 수 있는 능력은 우리를 역경 앞에서 더 회복력 있게 만듭니다. 일상에 더 많은 기쁨, 끊임없는 걱정으로 자신을 짓누르지 않으면 우리는 삶의 작은 즐거움을 더 잘 감상할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을 더 가볍게 살기 위한 전략체의 개인적인 여정과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인생에 대해 더 가벼운 태도를 기르기 위한 몇 가지 전략을 소개합니다. 웃음 연습. 매일 웃을 이유를 적극적으로 찾으세요. 코미디를 보고 친구들과 농담을 나누거나 일상의 터무니없는 상황을 웃어 넘기세요. 감사 키우기.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들에 초점을 맞추면 어려움을 관점에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잘 되면 어떨까? 철학 채택하기.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대신 긍정적인 결과를 시각화해 보세요. 자기 수용 연습. 자신의 실수와 불완전함을 웃어 넘기는 법을 배우세요. 아무도 완벽하지 않고 그것은 완전히 괜찮습니다. 건강한 경계 설정. 필수적이지 않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만 추가하는 약속과 책임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세요. 취미와 관심사 가꾸. 최고가 되거나 특정 결과를 달성해야 한다는 압박 없이 진정으로 즐기는 활동에 시간을 할애하세요. 마음챙김 연습. 현재 순간에 있는 것은 과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 재평가. 정기적으로 잠시 멈추고 당신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찰하세요. 종종 우리는 그다지 주목할 가치가 없는 것들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기. 인생을 즐길 줄 알고 모든 것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싸세요. 공감 연습. 종종 우리는 판단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모든 것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공감을 연습함으로써 이러한 감정을 줄이고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에 대해 더 이해심 있게 됩니다. 심각함과 가벼움 사이의 균형. 인생을 더 가볍게 사는 것이 책임을 무시하거나 중요한 문제 앞에서 경박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건강한 균형을 찾는 것,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주면서도 여정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잃지 않는 관점으로 인생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가벼움의 유산. 더 가벼운 태도로 70세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단순히 우리 자신의 삶의 질을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웃을 수 있는 능력,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능력, 어려운 순간에도 기쁨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은 젊은 세대들에게 강력한 본보기가 됩니다. 만약 젊은이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인생의 심각함이 웃고 경이로워하고 매 순간을 감상하는 능력을 빼앗지 못하게 하세요. 인생은 끊임없는 걱정과 긴장 상태로 살기에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기억하세요. 결국 웃음의 순간들, 가벼움의 순간들, 함께 나누는 기쁨의 순간들이 진정으로 인생의 맛을 더합니다. 이 교훈을 배우기 위해 70세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부터 더 가벼운 태도를 기르기 시작하고 그것이 어떻게 당신의 여정을 변화시키는지 지켜보세요. 5번째 교훈, 변화를 받아들이고 포용하세요. 변화의 불변성. 70세가 되어 배운 가장 깊은 진리 중 하나는 변화가 인생에서 유일한 불변의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랫동안 저는 이 현실에 저항했고 익숙한 것에 매달리며 알 수 없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오늘날 저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것이
단순히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풍요롭고 역동적이며 성장으로 가득 찬 삶의 열쇠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변화에 대한 마비적인 두려움,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저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을 뻔했던 때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40세 때 저는 다른 도시에서 일자리 제안을 받았습니다. 전문적 성장과 새로운 경험을 약속하는 기회였죠. 그러나 안전지대를 떠나는 것, 가족의 일상을 흔드는 것, 알 수 없는 것에 직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거의 그 제안을 거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제 아내의 격려로 저는 그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변화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문을 열어주었고 우리의 삶을 크게 풍요롭게 하는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변혁적인 깨달은 변화를 포용하는 힘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였습니다. 60세의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를 맞이했습니다. 은퇴. 처음에는 일을 한 시대의 끝으로 보았고 목적과 정체성의 상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단계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저는 이전에 고려하지 않았던 가능성의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이웃트스 이베이트.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잊혀졌던 열정을 탐구하고 가족 유대를 강화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변화를 포용하는 것에 이점 변화를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에 깊이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이점을 가져옵니다. 개인적 성장, 모든 변화는 학습과 발전의 기회입니다. 회복력. 변화에 적응함으로써 우리는 미래의 역경에 대처하는 능력을 강화합니다. 새로운 기회, 변화는 종종 예상치 못한 경험과 기회의 문을 엽니다. 정신적 유연성, 변화를 포용하는 것은 우리를 정신적으로 민첩하게 유지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스트레스 감소,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저항과 관련된 불안이 줄어듭니다. 더 풍부한 관계, 변화에 적응하는 우리의 능력은 개인적 관계를 강화하고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삶의 만족도, 변화를 포용하면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충만하게 살 수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포용하기 위한 전략, 제 개인적인 여정과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변화에 대해 더 열린 태도와 긍정적인 태도를 기르기 위한 몇 가지 전략을 소개합니다. 마음 챙김 연습. 현재 순간에 있는 것은 미래의 변화에 대한 불안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유연성 기르기. 일상생활의 작은 변화에 적응하는 연습을 통해 적응력의 근육을 발달시키세요. 변화를 기회로 보기,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도전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기회를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지속적으로 교육받기. 계속해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진화하는 세상에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강한 지지 네트워크 구축.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 전환기를 더 부드럽고 덜 두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 연습. 변화 중에 잃은 것보다는 우리가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불완전함 받아들이기. 모든 변화가 완벽하거나 쉽지 않을 것이며 적응하는 동안 실수를 하는 것이 괜찮다는 것을 이해하세요. 신체적으로 활동적 유지하기. 규칙적인 운동은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력을 증가시켜 변화에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긍정적인 시각화 연습. 당신이 직면한 변화를 성공적으로 다루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정신적 연습은 당신의 자신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작은 승리 축하하기.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성공적인 단계를 인식하고 축하하세요. 안정성과 변화 사이의 균형. 변화를 포용한다고 해서 끊임없는 동요 상태에서 살거나 우리 삶의 모든 안정성 측면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는 건강한 균형을 찾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뿌리와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인생이 불가피하게 가져오는 변화에 대해 개방적이고 적응적으로 남는 것입니다. 적응성의 유산. 변화를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법을 배운 채로 70세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이 능력이 우리 자신의 여정을 풍요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에게 귀중한 본보기가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재창조하고 인생의 다양한 단계에서 새로운 열정과 목적을 찾는 능력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이 됩니다. 만약 젊은이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삶의 본질이며 성장의 원동력이고 수많은 기회의 원천입니다. 불확실성과 춤추는 법을 배우고 새로움과 알려지지 않은 것을 포용하세요. 기억하세요. 각각의 변화는 그 순간에 아무리 도전적으로 보이더라도 새로운 가능성과 개인적 성장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변화를 포용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70세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부터 개방성과 적응성의 태도를 기르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당신의 인생 여정을 놀랍고 보람 있는 방식으로 변화시키는지 지켜보세요. 결론 이 5가지 교훈,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 신체적, 정신적 건강 돌보기, 배움을 멈추지 않기, 모든 것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그리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포용하기, 을 성찰하면서 저는 이들이 인생 초기에 적용된다면 삶을 깊이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의 상호 연결된 직무를 형성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교훈들은 서로를 강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오래 함께 있기 위해 건강을 더 많이 돌보게 됩니다. 건강을 돌보는 것은 우리에게 계속 배우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에너지와 정신적 명료함을 줍니다. 지속적인 학습은 우리를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갖게 하여 모든 것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경험을 포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인생에 대해 더 가벼운 태도를 갖는 것은 우리를 더 회복력 있게 만들고 불가피한 변화에 더 잘 적응할 수 있게 합니다. 변화를 포용하는 것은 우리를 젊은 정신으로 유지하고 배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길 준비가 되게 합니다. 함께 이 교훈들은 더 풍요롭고 더 충만하며 더 만족스러운 삶을 위한 가이드를 형성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인생이 단순히 길이가 아니라 우리 경험의 깊이와 질에 관한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만약 제가 시간을 되돌려 더 젊은 저에게 말할 수 있다면 이러한 진리를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 70세까지 기다리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매일이 이러한 원칙에 따라 살기 시작할 있는 기회입니다. 이것을 읽고 있는 분들께 나이에 상관없이 제 조언은 이렇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완벽한 순간이나 큰 깨달음을 기다리지 마세요. 인생은 일상의 작은 선택들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선택들을 통해 우리는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존재를 만들어갑니다. 오늘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당신의 건강을 가장 소중한 자산처럼 돌보세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호기심과 열린 마음을 유지하세요. 더 많이 웃고 덜 걱정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생이 가져오는 변화를 포용하세요. 그것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우리 자신의 최고의 버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지혜를 정의하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배우고 성장하고 인생의 여정을 충분히 포용하려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이 교훈들이 당신의 길을 밝히고 당신의 여정을 풍요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그 여정의 어느 지점에 있든지 말입니다.